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 양 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켜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0.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수급 현황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초로 미국 본토에 4조 원가량 규모의 SMR을 수주할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르비텍 종목이 25% 넘게 급등 중이고 서전기전이라든지 G2파워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만한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내일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2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부터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2주 전에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은 공략 2주 만에 수익률 45%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신고가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6년 반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굉장한 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중에서도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로서 코스맥스라는 종목 공략 도와드렸고 공략 이후 45%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 차트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급등 나와주기 직전에 공략해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 저희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최근에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7월 31일 방송을 통해서 공략해드린 이후 방송 이후에만 40% 넘게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TFE라는 종목은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약 2달 반쯤 전에 공략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8월 24일 신고가를 기록했고 저희가 공략해드린 6월 12일이 차트상으로 바로 이 지점인데 공략 이후에 상한가를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TFE와 한미반도체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기분 좋은 수익 보셨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최근에 일주일 전에 뷰노라는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는데 차트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얼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 동안에만 23%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딱 2가지 종목만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데 많은 종목을 남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께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로 자신 있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원전 관련주를 공략해 보면 좋을지 혹은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라든지 맥신 관련주들 다시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의 선택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의 모멘텀부터 보시면요. 사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너무나도 유망하다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엔비디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넘게 급증했죠. 특히나 엔비디아가 내년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AI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신제품에 SK하이닉스의 HBM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HBM이란 D램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데 특히나 고성능 HBM이 AI 수요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다 하면 이 HBM 관련주들을 많이들 꼽으시죠. 저희가 오늘 그래서 HBM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HBM 글로벌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새로운 5세대 HBM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은 지금 현재 샘플이 엔비디아로 보내져서 성능 검증을 거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가장 유망하게 SK하이닉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SK하이닉스를 오늘 공략주로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또 이번 주에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데, 지난주에 메타가 SK하이닉스를 방문했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를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HBM 관련 협력을 하면 좋을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점유율 기존의 3위에서 2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1위는 우리 삼성전자죠. 기존의 D램보다 10배 비싼 HBM 매출 덕분에 계속해서 D램 점유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SK하이닉스의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오늘 공략해볼 이 기업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로부터 나오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되겠습니다. AI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HBM 관련주, 그중에서도 바로 이 종목이 숨은 HBM 수혜주로서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 다른 HBM 관련주들, 한미반도체라든지 저희가 약 3주 전에 공략해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보시면 좋겠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SK하이닉스를 찾아온다라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HBM 관련주를 오늘 공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면세점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앞서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 코스맥스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면세점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황금 연휴가 바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규모 다시 돌아오는 첫 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지금 쿠쿠홀딩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쿠쿠전자가 지난달 면세점 매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00%나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수혜를 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면세점 관련주를 공략해 드림으로써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관련주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기업으로 볼 것 같으면 텍스 리펀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증가할 경우에 이 기업의 매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2분기 매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록이기 때문에 아직 중국인 관광객 귀환 전의 매출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을 경우에 얼마나 더 큰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더더욱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와 리서치 기관들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분들 발빠르게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포착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 면세점 관련주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드릴 두 가지 종목,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되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들고 1분 뒤에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회는 온다. 오늘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나란히 0.7%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 사실 이 종목은 급등락이 최근에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주가 바로 원전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대장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오르비텍을 제치고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28%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금 상한가 가까이 상한가 돌입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한신기계, 에너토크, 태웅, G2파워 같은 종목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는 유일로보틱스, 에이펙트 같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쿠전자, 이 밥솥 만드는 기업이죠. 쿠쿠전자가 최근에 면세점 매출이 600%나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쿠쿠홀딩스 역시 오늘 지금 현재 25% 급등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진입하시기에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재료가 좋고 내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게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모멘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해당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어떻게 받아가실 것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반도체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죠.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아직 상대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라는 점들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방송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좀 자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3주 전쯤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주 이 종목 방송 이후에만 40%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HBM 관련주라는 점에서는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종목인데 다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오른 HBM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였죠. 엔비디아가 23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1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매출이 101%나 급증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만 88%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나 엔비디아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AI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GPU 없어서 못 구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 인공지능에 쓰이는 GPU에 대해서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AI용 GPU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글로벌 반도체 불황 속에서 또 실적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공략할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HBM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는데요. HBM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에 탑재가 돼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를 점유하고 있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40%로 이 우리 기업들이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챗 GPT에 활용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SK하이닉스의 HBM3 D램이 적용됐는데요. 즉 HBM, 이 AI의 수요가 늘어나면 수혜를 보는 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HBM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로 SK하이닉스가 국내 AI 반도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특히나 SK하이닉스에서 HBM 신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인데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성능 D램 및 5세대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해당 신제품 샘플은 엔비디아로 보내져서 성능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개발한 5세대 HBM은 풀 HD, 즉 FHD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풀 HD급 영화, 이게 용량으로 따지면 약 5GB 정도가 되는 큰 용량이라고 합니다만 이 FHD급 영화를 230편 이상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고성능 신제품 HBM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개발된 5세대 HBM 이전 제품인 4세대 HBM 역시나 사실상 지금 SK하이닉스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 독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HBM 시장에서 세계 1위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에 뒤이어서 5세대 HBM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고성능 D램 시장 선점을 놓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엔비디아가 AI에 들어가는 이 신제품을 내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신제품 HBM이 이 엔비디아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을 오늘 공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저희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계속해서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함께 급증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죠. 최근 한 달간 국내 반도체 ETF에는
총 5,34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금 감이 별로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올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반도체 ETF에 순유입된 자금이 올 한 해 지금까지 유입된 금액의 절반가량이라고 합니다. 절반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집중된 수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이제는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지금 460달러 선인 엔비디아 주가 1,000달러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여기에 또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역시나 지속적인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들의 주가 레벨업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쪽 구석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방송 내내 아래쪽에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 두 가지 종목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메타가 SK하이닉스를 찾아 한국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독점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이 메타는 최근에 차세대 디램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고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메타는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데 최근에 AI 서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금 가장 최신의 디램인 DDR5를 SK하이닉스 측에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지금 메타가 지난주에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다는 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를 찾아온다라는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용 GPU인 H100의 생산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뜻이겠죠. H100의 생산량을 4배까지 늘리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HBM도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HBM 추가 공급에 관한 논의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초창기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DDR5라든지 HBM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수요 급증에 따라 매출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반도체 불황을 딛고 매출 증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AI용 반도체 HBM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로부터 제품을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와 함께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 중에는 종목명이나 매수, 매도가 같은 가격 전략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전 세계 디램 점유율 2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2위였는데 2위 자리를 내준 지 3개월 만에 다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2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수요가 덩달아 늘어난 영향인데요. 올해 2분기 SK하이닉스의 디램 매출이 4조 5,700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50%나 급성장했고 디램 시장 점유율은
30.1%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내로 좁혔다고 하는데요. 주요 디램 업체 가운데 전분기와 대비해서 2분기에 점유율이 늘어난 업체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가 그만큼 SK하이닉스 매출을 크게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 디램을 여러 겹 쌓은 게 HBM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요가 증가하면 HBM에 대한 매출은 더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 1위 삼성전자와의 격차 10%포인트가 점차 좁혀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저희가 오늘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당 종목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흑자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HBM은 일반 디램 대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싼데 몇 배나 비쌀까요? 디램을 여러 겹 쌓은 게 HB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HBM은 기존의 디램보다 가격이 10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 매출 부분에서 HBM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이 3분기면 아마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과 DDR5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암흑기를 지나고 AI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을 보여줄 것인지 SK하이닉스의 활약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 HBM 관련주 공략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앞서 3주 전 방송을 통해서 한미반도체를 HBM 관련주로 공략 도와드렸고 이 종목 방송 이후에만 4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삼성과 SK 간 반도체 경쟁이 더해져서 이 HBM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조사 전문 업체 트렌드포스는 글로벌 HBM 시장 규모 올해는 약 5조 원 규모인데 내년에는 12조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127%나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업은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HBM 관련해서 어떻게 엮여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기업은 HBM 관련주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HBM 관련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메모리를 생산하는 칩 메이커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HBM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두 번째 생산 설비를 만드는 장비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한미 반도체와 함께 대표적인 HBM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V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 TSV라는 기술은 수직으로 쌓은 디램에 여러 개 약 1000개가 넘는 많은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오가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TSV라는 공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HBM 공정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TSV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에 TSV를 넣는 공정에서 바로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의 패키지 장비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적인 오버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오버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웨이퍼의 상부층과 하부층의 회로 패턴이 제대로 정렬됐는지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3개의 업체만이 이 오버레이 장비를 생산할 만큼 기술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바로 전 세계 3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딱 오버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3개 기업 중 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오버레이 계측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레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오늘의 이 기업만이 이 기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HBM 관련해서 TSV라는 공정에서도 오늘 이 기업의 장비가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HBM 관련주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한미반도체와 항상 잘 엮이는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대장주인 한미반도체에 비해서는 약간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선취해 보시면 앞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은 고객사 중에서도 SK하이닉스로의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의 이 기업 또한 SK하이닉스 외주 증가로 성장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반도체 산업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이 있고요. 이 기업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워낙에 SK하이닉스로의 매출이 편중돼 있다라는 평가도 받아왔지만 매출 비중을 국내 또 다른 주요 반도체 업체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중국 쪽으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슈팅이 이따금 나와주는데 피델릭스라는 종목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중화권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쟁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오늘의 이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반도체 관련주, 지금 반도체 불황을 딛고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그 뒤에 이어서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의 그림자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를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잡아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동안 진행되는 방송인데 지금 30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가지 종목을 공략해 드리는데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는 면세점 관련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면세점 관련주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 항공주,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 너도 나도 각자 상승이 나와줬던 게 바로 2주 전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2주 전에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공략해드렸던 게 바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맥스라는 종목 화장품 관련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라라고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맥스라는 종목 저희가 공략해드린 지 또 2주 만에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 이미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준비해봤고요. 6호 귀환의 수혜주로서 오늘은 면세점 관련주를 공략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스맥스 8월 7일 방송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을 자랑했는데 지금 오늘장에 사실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오늘 8월 28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에서도 급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 종목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지를
단단하게 받고 있죠. 지지를 하다가 지금 한 2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저희가 공략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이번에는 6컵 귀환의 수혜주 다음 테마로 면세점 관련주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처럼 저희가 또 기분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게 오늘 종목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세점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중국의 황금 연휴가 9월 말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 동안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한국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세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중국 황금 연휴를 앞두고 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면세점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쿠쿠전자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쿠쿠전자가 지난달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0%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쿠쿠홀딩스라는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20%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장에도 10% 급등했고 오늘 장까지 합치면 거의 뭐 40%까지 최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갭상승을 띄워줬거든요. 쿠쿠홀딩스가 면세점 매출 600% 급증했다라는 소식. 그런데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서 이렇게 밥솥을 챙겨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면세점 관련 매출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보셔야 될 건 면세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호 기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증권가와 리서치 기관에서 입을 모아서 바로 이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한번 저희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텍스 리펀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 매출이 직결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종목에 관한 뉴스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DS증권이라든지 FS리서치라든지 CTT 리서치라든지 각 지금 기관들에서 너도나도 이 종목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기업은 최근에 매출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건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을 때 그만큼 더 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 종목의 굉장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최근에 사실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귀환에 따른 뉴스에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오를 때 이 종목도 같이 나란히 급등이 나와줬는데 사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증권사에 따르면 이 종목은 앞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굉장히 강한 순매수세가 며칠 연속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제가 살짝 차트를 보면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5%까지 급등이 나와줬네요. 지금 주가 수준이 또 이 종목은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수준인데 신고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두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수준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만 방송 이후에 40%나 더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지금 오히려 가는 종목은 더 잘 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면세점 관련주도 역시나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구체적인 전략을 모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받아가시는지는 아래 자막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많이 아실까요?
환인광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어로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면세점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인데요. 지난 23일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을 방문한 중국 단체 관광객 150여 명을 시작으로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에도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롯데 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약 1시간 동안 면세점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K-뷰티 브랜드 중에 라네즈라든지 메디힐 같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또 인기였다고 하고 감귤 초콜릿 그리고 조미김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6호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부터 대목을 맞이할 텐데요.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 첫 대목으로 꼽히는 다음 달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 동안이나 이어지는데 우리도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에 6일이나 이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들떠 있으실 것 같은데 중국의 황금 연휴는 무려 8일이라고 합니다. 8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아마 중국인 관광객들 코로나 끝난 이후에 너도 나도 지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로의 단체 관광이 허용된 만큼 우리나라로 방문하기를 더 바라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 국내 면세업계 사이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국내 면세점은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 게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면세업계가 암흑기를 겪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2017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이제 대규모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면세업계는 이 단체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너도 나도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 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화면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은 업계 3분기 실적 회복 속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 사업자의 매장을 찾은 외국인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 2019년에 만약에 100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10명밖에 방문을 하지 않았다. 10분의 1까지 확 관광객 방문자 수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귀환하게 된 만큼 면세업계가 얼마나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6호가 돌아오면 과연 관련 업계들의 매출은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저희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이 뛰어오를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쿠쿠전자가 있습니다. 쿠쿠전자 밥솥 만드는 우리 기업이죠. 최근에 이 쿠쿠전자가 지난달 면세점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6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면 관련 업계들이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확 체감이 되는 숫자인데 오늘 공략할 기업은 면세점 관련주로서 입국자 수와 매출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 이 기업 매출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면세점 관련주가 되겠고요. 오늘 이 종목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 딱 두 가지 종목을 공략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 가지 종목만 공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도와드리는 방송이고 지금 정확한 종목명이나 가격 전략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예정인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공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 볼 면세점 관련 기업은 텍스 리펀드 서비스, 즉 내국세 환급 대행 전문 기업이고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기업은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리오프닝의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기업의 2분기 매출 22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중국인 관광객을 받기 전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2분기 매출에서 과거 중국인 관광객이 밀려오던 2019년의 매출을 큰 폭으로 넘어선 건데요. 일본이나 대만, 미국 등의 관광객만으로도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익성은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2배나 넘게 개선이 됐고요. 증권사와 시장 조사기관들은 이 기업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등 리오프닝의 수혜주,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인데 오는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다시 유입되면 분기 매출 성장폭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종목 아까 저희가 차트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코스맥스 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가 코스맥스도 중국인 관광객 귀환의 수혜주이자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 면세점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다가 지금 오늘 장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한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 재료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 내용, 실적, 재무까지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보셔도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4분기 중국의 중추절과 8일간의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중 내내 실적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증권사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앞서 이 기업은 텍스 리펀드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서 사후 면세점 환급 가능 최소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사후 면세점 환급 구매액 한도도 상향되는데 이게 바로 텍스 리펀드 시장 자체가 커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법 개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기업의 첫 번째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가 상승이 또 바로 이 기업에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이 되면 건당 수수료액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의 구매력이 상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호재가 이 기업에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 매출로 직결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 면세점 관련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국자 수 증가, 이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국인 관광객이 또 돌아오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 대비해서 굉장히 손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기타 외국인 대비해서 이 객당 매출액이 2배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5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중국인은 100만 원을 쓴다. 그만큼 굉장히 손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인 유입 효과가 더더욱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지지해주면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이 더더욱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지금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투자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차트상에서 연두색,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너도 나도 이 종목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와 함께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두 가지 종목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언급해드리지 못했던 반도체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는 방송 후에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이렇게 50분 동안 달려와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